인간의 어떤 주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개개인마다 관점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관점은 그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이렇게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르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수만큼 우리의 인생도 다양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지요. 뭐 조금 달리 표현한다면 세상 밖으로 내던져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또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막상 나와 보니까 이미 내 자리가 정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과 출발부터 이제 다 다르게 되고 또 세상을 임하는 태도가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나의 관점과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참 그럴 때는 그 답답하죠. 뭐 또한 그 우리 가족들 함께 동거동락하는 가족들 중에서도 뭐 나의 배우자 또는 나의 아이들 또 각자 이렇게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와 관점이 같다면은 이제 그 아이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 굳이 뭐 여러 말 하지 않아도 훤히 다 알 것 같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렇지만 그 관점이 이렇게 너무 다른 아이를 키울 때에는 그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데서 우리의 어떤 고뇌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내 자리가 또 어떠한 자리인지 또 내가 세상을 대하는 관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육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 나와 다른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요. 훨씬 더 수월해지실 겁니다. 자, 육친. 육친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육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십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자는 정신신, 뭐 기신신, 뭐 혼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어떤 기, 에너지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을 끌고 가는 어떤 정신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친 할 때는 어떤 그 친자가 가까울 친, 친할 친 이런 의미로 쓰이니까 여섯 개 가까운 것. 6개 가까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나,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그리고 배우자, 자녀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칭 이제 육친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우주의 기운이 무엇이죠? 우주의 기운은 10가지가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이제 10가지 기운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기운은 우리 이렇게 우주 삼라만상이 모두 음양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행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달리 표현해 보면 오행은 어떤 기 에너지를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고 음양은 어떤 그 존재의 어떤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의 5가지 에너지 기운이 음양으로 나뉘어지니까 10개의 우주의 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친은 무엇이냐? 육친은 어떤 기준이 있음으로 해서 기준이 생김으로 해서 생겨난 의미, 만들어진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준이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에 들어갑니까? 아니면은 젊은 사람에 들어갑니까? 이 제 머리카락의 길이가 좀 짧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긴 것 같습니까? 예. 애매하시죠? 예. 뭐 틀린 답도 없고 맞는 답도 없습니다. 예. 기준이 없으면 사실은 애매모호한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있을 때 어떤 명확한 의미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친이라는 의미는 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자평 명리학에 서 나온 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자평 명리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일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자평명리를 부정하면서 사주 풀 때 일간을 기준으로 하고 육친을 써서 푼다고 한다는 것은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평명리를 공부하면서 육친으로 풀어내지 않고 신살로 풀고 아니면은 나부모행으로 풀고 이렇게 된다는 것도 참 애매한 답입니다. 그 답이 그래서 기준은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육친을 어떻게 이제 분류를 해보면은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먼저 기준이 되는 천간의 기운 있죠. 일간. 일간과 동일한 것. 그리고 일간이 생하는 것. 일간이 극하는 것. 일간을 극하는 것. 일간을 생하는 것. 이렇게 이제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이름을 명칭하면은 일간과 동일한 것은 비견겁재이고 일간이 생을 해주는 것은 식신상관, 그리고 일간이 극을 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하고 일간을 극하는 것은 관성이라 하죠. 그리고 일간을 생하는 것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조금 음양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이제 일간과 동일한 것을 이제 비견겁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일간과 동일한 오행이고 음양까지 같은 경우에는 비견에 속하고 그러니까 음양이 다른 경우에는 겁재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의미도 나와 비슷비슷한 대등한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비견과 겁재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형제 자매 그리고 뭐 친구 동료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아파트 주민들, 학부 모임에 갔다고 하면 그 같이 만난 학부형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나와 비슷비슷 대등한 어떤 관계로서 비견 또는 겁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좀 우위를 가려내려는 어떤 심리, 경쟁심이죠. 그런 것들이 항상 이제 가슴속에 품어 있는 것이 바로 또 비견과 겁재입니다. 그런데 조금 나타나는 양상이 다릅니다. 음양이 달라지면서 어떻게 표출되는 방법들이 굉장히 음과 양만큼 이렇게 다르게 표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서로 비슷비슷한데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해보는 어떤 그런 상황에 이렇게 더 만족한다는 것이죠. 교류어 보는 것, 서로 견주어 보는 것, 교류어 보는 것, 그런 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번 싸워볼래? 너 이겨볼 거야? 뭐 이런 형태로 서로 이제 견주어 보는 것, 그리고 이게 선의의 경쟁이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또 비견이라고 하면, 극재는 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기는 것에 목적이 있고 가지고 오는 것에 내가 그 상대방 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자의 의미도 재물 재자를 쓰고 겁탈할 겁자를 써서 재물을 겁탈하는 즉 도둑놈이죠. 그런 의미로 이제 겁재의 어떤 그 성향이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겁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 표시를 안 내죠. 표리부동한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로 겁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고스톱을 칠 때 이렇게 얼굴에 어떤 패가 있는지 표가 하나도 안 난다 하면은 그것은 이제 겁재를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견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이렇게 표시를 많이 냅니다. 패가 좋다, 이길 거야, 이번에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제 금방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선의의 경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겁재는 이제 스파이나 이런 것을 잘하겠죠. 이렇게 표시를 안 내고 할 수 있는 것들, 성취를 꼭 해야 되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신과 상관. 식신과 상관은 이제 일간이 생하는 기운으로서 일간이 이렇게 음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경우에는 식신이고 다른 경우에는 상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도 이제 음양이 다른 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식신이라고 하면은 하늘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한 상태입니다. 10개의 어떤 기운 중에 가장 복이 많은 그런 신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복신이라고 합니다. 식신을 이미 의식주를 다 이렇게 받아온 상태입니다. 반면에 상관은 반대죠. 그것을 전부 다 앗아간 상태, 하나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일명 고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자연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을 비유해 보면은 식신은 그 자연의 순리를 하면은 가을에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식신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간의 경우에는 직접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직접 비닐하우스를 쳐서 거기서 열을 제공하고 물을 주고 이러한 그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직접 다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상간입니다. 상간은 이제 그런 것을 직접 다 해내는 능력, 그러니까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항상 식신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의 가슴에는 항상 불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비닐하우스도 칠 수 있고 직접 열을 제공하고 물을 주고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는 결과물이 적으냐에 절대로 이제 스스로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가슴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제 하시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또 조금만 이제 이렇게 건드려지면은 욕설이 튀어나오고 주먹이 이렇게 폭력이 나오는 어떤 그런 형태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식신과 상간의 어떤 특징이 있고요. 이제 식신과 상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의 경우에 우리 몸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처럼 식신과 상간이 내 몸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녀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육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재와 정재, 재성은 내가 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정편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어떤 그 재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두 재물 재자로 금방 재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재물의 의미도 있고 또 여자, 배우자, 애인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자, 발을 정자를 쓴 정제는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경우로 정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내 본 마누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편제 이렇게 해서 좀 치우칠 편자를 써서 음양이 일간과 같은 경우에는 편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애인이나 뭐 어떤 다른 그 연인 관계 아니면은 뭐 정부 이런 의미로 이제 편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돈에 대한 생각들도 정편이 매우 다릅니다. 정제라는 것은 내가 일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정제입니다. 그래서 정제는 내 소유의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돈은 그 사람이 일한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편제는 이 세상의 모든 돈은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빨리 가져와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또 이 세상의 돈은 소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나한테 머물러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르는 돈, 유통되는 어떤 그 자체를 좋아하게 되고 어떤 그 한정된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라면은 굉장히 깝깝해하고 너무너무 지루해하는 것이 또 편재의 기운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정과 편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육친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직업이나 어떤 선호하는 어떤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물이라고 해서 단지 돈, 재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재화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재로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이고, 여기서 그 재화로 구성될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모양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 어떤 그 공부를 좀 더 이렇게 넓혀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군이나 어떤 적성을 이렇게 추출해낼 때에도 단순히 돈을 어떻게 하느냐 측면이 아니라 이 돈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난 것이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평관, 정관, 관성이 있습니다. 관성도 이제 음양으로 나누어져서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경우에는 병관이 되고,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경우에는 정관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이제 극을 받는 것이죠. 통제를 받는 것.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규율이나 질서를 내가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관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법, 질서, 규율을 잘 지킨다는 의미로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관은 그 잘 지키는 것이, 법을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다 싸우지 말고 잘 살자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모두 다 함께 공평하게 잘 살자 이런 의미가 들어 있고요. 반면에 이제 평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우칠 편자를 쓰게 되면은 이 기가 조금 더 넘쳐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죽일 살로도 평간의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간은 어떤 형태인가? 정관이 법 질서를 잘 지키자라고 한다면 평간은 그것을 집행하는 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과 규칙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너는 못 지켰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집행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고, 그것을 가려내는데 굉장히 이제 좀 목숨을 걸죠. 그래서 항상 적과 아군을 가려내고, 그리고 네 편 내 편을 정하고 흑백론을 거의 이제 흑백론으로 이렇게 통하죠. 그래서 맞다, 틀렸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하려는, 그러니까 집행하려는 어떤 그런 것이 바로 평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평간은 항상 네 편, 내 편이 분명하고, 내 편인 경우에는 편법도 가능합니다. 평간은 편법도 쓰기도 하고, 내 편을 위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정관과의 어떤 그 공정성의 면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있죠. 그런 형태로 이제 평관과 정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는 이제 음양으로 구분할 때 이제 음에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어떤 그 지배를 받는 어떤 그런 존재가 바로 이제 남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은 남편 또는 또 뭐 애인, 이렇게 이제 정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육친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인과 정인, 인성이라는 것은 나한테 들어오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인성으로서 우리는 그 이해하고, 나한테 들어오는 것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이러한 것 이제 그 기운이 굉장히 발달한 것이 인성이죠. 그래서 어떤 그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인성만큼 잘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억을 잘하고 이해를 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인성으로 우리는 학문의 형태를 보기도 합니다. 정편이 나뉘어지는데 정인 같은 경우에는 학문을 할 때 그냥 주는 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정인입니다.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정인입니다. 이제 반면에 편인 같은 경우에는 또 치우쳐 있죠. 편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고, 하기 싫은 건 아예 전혀 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이제 취사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이제 편인입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생각해보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쏙 빼서 하고, 필요 없는 것은 그냥 딱 눈을 감아버리고, 이런 형태로 이제 학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의 형태도 어떤 예술적인 것, 문학적인 것, 어떤 예체능적인 것, 이런 쪽으로 이제 특별한 분야, 그런 분야로 발전하게 되고, 정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섭렵해서 이렇게
학자로서 충분히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울러서 차곡차곡 쌓여서 대기만성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을 하는 형태가 정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야에서는 너무너무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일반 그 상식선에서보다 굉장히 무식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 편인이고, 정인은 이제 다방면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가는 형태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자다운 면모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성은 나한테 이제 받는 기운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 육친적으로는 나한테 아무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머니를 인성으로 보는데, 여기서 편인은 계모, 정인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가지의 형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봤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